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마스크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성취도 격차 해소를 위해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등교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린 제30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급식실로 납품되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영양사의 횡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영양사들이 친환경 식품 재배 현장에 방문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며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종합방안,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 방안으로 해서 학교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사학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임의대로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사학재단이 그 전에 많은 인원의 정규직 교사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후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전에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것 또한 재단 내에서 1차 시험 모든 걸 다 문제부터 합격까지 다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거? 사학재단이 내가 미리 점찍어 놓은 교사를 채용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채용하고 난 뒤에 그 21명에 대한 교사들 임금이 지불 않는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서울 시민에게는 학교 운동장 개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사업 전반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예산을 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 열린 2022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 구매 보급에 대해서 신입생만이 아닌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좀 더 다각도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제품을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연수,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맞춰보고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해보니까 그 제품이 역시 애들한테 맞구나 해서 그렇게 정해가는 것이 맞고 기간하고 가격하고 대비해서 맞춰보는 게 율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생태전환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의 순서와 더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
생태 전환 교육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은 농어촌 유학이 진행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학부모 자부담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죠.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죠. 한편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의 양상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산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수업이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올해 2월부터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배우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에겐 매일같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육계 역시 등교 인원 제한 조치에 따라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서대문구에 위치한 가재울 중학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 대신 노트북이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은 바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전에는 선생님이 종이 프린트로 과제를 내주신 것이 이제는 파일 제출이나 온라인 설문지로 형태가 바뀌어 과제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8년부터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방식을 도입한 이곳은 학생 개개인에게 한 대씩 지급해 충분한 사용법을 교육 후 수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수업의 폭넓은 자료 활용은 물론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교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업 성취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교과서가 있으니까 스마트 기기가 없다고 수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원격 수업 시에는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강의식 수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대면 수업 전환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탄력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필기, 뭐 드로잉펜, 문서 작업, 3D 설계, 협업 이런 것들 다 하나의 기기로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구축해왔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휴대 학습 디벗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학교가 아닌 자택에 교육 환경을 구축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학생과 교원에게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1대1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감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배움에 열정적인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정책 주제를 가지고 수기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울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